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43번에서 45번 마지막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긴데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학교 때 읽었던 그런 이제 어떤 소설 같은 그런 이제 낭만 소설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그런 내용이라 앞전에 했던 그 41번, 42번 그 문제보다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소설 같은 느낌이라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기 잡는 방법, 답을 고르는 방법.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순서에 맞게 또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그런 거 한번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르게 또 나왔어요. 즉 대명사가 나왔는데, 자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씨를 좀 제가 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작게 썼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그 칠판에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썼으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I라는 게 나왔죠. 1번 그쵸? 이 대명사 I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C가 여기 있죠. 그쵸? D가 여기 있고 마지막 E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것들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했죠.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녀, 그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누구 실제 이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전치사라든지 관사, 어라든지 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문장을 암기하고 또 실제로 이제 회화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래의 뜻 아닌 것으로 의역을 해가지고 외우게 되면요, 공부는 한 것 같아도 막상 실전에는 써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직독직해, 좀 우스꽝스럽게 직독직해를 하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전치사 호가 나왔다,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그 전치사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굳이 다 안 외워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빈칸 채워넣기 문제라든지 뭐 작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행형 같으면은 진행형처럼 해석을 해주고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면 뭐뭐 하고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해석 자체가 현재 완료를 의미하고 뭐뭐 해 왔었다. 그럼 과거 완료를 의미하고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미래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뜻, 특히 전치사, 그리고 관사, 어면은 이제 하나의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거든요. 없어도 우리는 한 번 말해놓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문장 시작할 때마다 다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영어와 우리하고 말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만큼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영어에 대한 해석들을 의도적으로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문도 외워지면서 굳이 전체를 다 안 해보더라도 어떤 데다가 빈칸을 채워놓으라 할 때 다 채워놓을 수가 있게 돼요. 이미 해석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45번은 내용 문제죠.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엠마와 클라라는 자전거 탈 준비를 일출 직후에 마쳤다. 일출 직후. 일출 전인지 일출 직후인지 요거를 이제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 클라라는 자전거 타기와 수영이 꽤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럼 이제 클라라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클라라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 자, 메달을 땄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엠마와 클라라는 자전거를 타고 하얀 절벽 쪽으로 갔다. 자, 하얀 절벽 쪽으로 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엠마는 클라라의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다. 자, 어떻게 이해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아, 자전거 타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전거 타고 하얀 절벽 쪽으로 가고 또 어떤 침묵도 있었겠구나. 또 올림픽 수영 경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클라라가 예전에는 수영 선수였구나.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수영 선수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영을 했었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고 엠마하고 클라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자전거 타고 있겠구나. 뭐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고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내용이 파악이 더 빨리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이제 한번 볼까요? 주어진 걸 A에 이어질 그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일단 A는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A는 읽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Emma and Clara stood by side by. 잘못했네요 제가. Emma and Clara stood side by side on the beach road, with their eyes fixed on the boundless ocean. 자, 엠마와 클라라는 stood, stand의 과거형이죠. 서 있었다. side by side, 옆에서. 그런 얘기죠. side by side. 옆에서 나란히, 그죠? 나란히 서 있었다. on the beach road. 자, 해변 도로 위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해주란 말이에요. 전치사 on이니까. 해변 도로 위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더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그 해변도로 위해서. 웨이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을 이끌죠. 이제 동시동작으로 보면 돼요. 웨이드가 나오면 그들의 눈이 픽스 고정된 채. PPM을 썼으니까 이제 수동의 의미를 해죠. 눈이 고정된 거예요. 어디에? On the bound of ocean. 자, bound는 이제 경계죠, 그렇죠? 경계 없는, 끝없는 ocean은 이제 어떤 대양의 의미도 있고 바다의 의미도 있어요. 끝없는 바다에 on 고정시킨 거죠, 그렇죠? 그 바다 위에, 끝없는 바다 위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켰어요. 그 내가 바다를 보는 그 시선이 바다 위에 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오늘 쓴 거예요.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파란색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이것만 조금 빨간색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위가 나오면 이제 동시 동작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끝없는 바다 위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PP어이니까 이제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with를 쓰지 않더라면은 그냥 being their eyes fixed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their eyes being fixed 이런 식으로 이제 being을 쓰는 거죠. 근데 비동사는 대체적으로 생략이 많이 돼요. 생략이 되기 때문에 with라는 전치사로 분사구문을 표현한 거예요. being을 쓰기 좀 뭐하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그냥 ing 형태로 분사구문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PP 형태 같은 경우는 being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being 대신에 with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PP가 나오면 항상 분사구문에서 with를 생각하면 됩니다. with를. 자, 그런 과정이고요. Just taking things that surrounded them was beyond description. 자, breathtaking. 자, breath가 이제 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숨을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숨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숨 막히는 장면. 뭔가 멋진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멋진 장면. 숨 막히는 장면. That surrounded them. 그들을 둘러싼 숨 막히는 장면이 beyond description. description은 이제 묘사, 서술이죠. 서술 위에 있었다. 서술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beyond description. 이건 이제 하나의 수어로 외워두세요. beyond description.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이죠. 없는.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가야 이제 없다가 되는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Just after sunrise. 자, just 딱 마침 마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sunrise가 이제 일출이잖아요. 일출 직후에 after니까 일출 직후에 바로 직후에 they finished their preparation. 그들은 끝냈다. 그들의 준비를 어디 뭐 한 준비예요. 어떤 원인 이유 목적이 되는 거죠. 꼭 the bicycle ride 자전거 타기 along the beach road 해변도로 따라서 그 해변도로 따라서 그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후에 맞췄다는 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게 답인 거니까 얘는 맞는 편이니까 일단 1번 아웃시키고. 자, 직독직해 하면은 just after sunrise 일출 직후에 they finished their preparations for 그들은 그들의 준비를 끝냈다. 어떤 준비냐? 자전거 타는 준비. 어디? 또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그게 직독직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의미 단위, 그렇죠? 그런 걸 뭉뚱그려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Emma turned to Clara with a question. 엠마는 턴이 이제 도는 거죠. 어디로? 클라라로 몸을 돌려서 with a question 질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다. 뭐 이런 내용이죠.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This will be your favorite ride ever. 이것이 그 지금 이 자전거 타기가 그렇죠? 이 this는 이제 자전거 타는 게 되는 거죠. 해변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것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자, 이제 ever가 나왔잖아요. ever. ever는 이제 말 그대로 never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never는 이제 뭐뭐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얘는 뭐뭐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태, 지금껏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너가 가장 좋아하는 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얘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지금 그 해변도로 타는 그 자전거 타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자전거 타기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는 이제 친구와 몇 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lara's face with a bright smile as she nodded. 클라라의 얼굴이, 자, 리스 이제 라이트의 과거형이에요. 빛나다. 라이트. 라이트, lit up이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켜지고 밝으면 뭐야? 이게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녀의 얼굴이 밝은 미소와 함께 환하게 빛났다 그런 얘기죠. 환하게 빛났다. She nodded.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어떤 뭐뭐 하면서 어떤 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Definitely. 물론이야. Of course와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단호한 말이죠, 그렇죠? Definitely. 분명히, 확실히. I can't wait. 나는 기다릴 수 없다. Ride. 이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By watching those beautiful waves. 그러한 아름다운 파도를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파도를 보면서 자전거 타는 거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타고 싶다 그런 얘기죠. 부정어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I는 클라라가 되죠, 그렇죠? 클라라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클라라죠, 그렇죠? 클라라. She. 아무튼 대명사가 나오면 다 클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도 엠마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클라라가 되는 거예요. 클라라. 그렇죠? 클라라. 자, 그래서 A가 일단 클라라잖아요. 그럼 만약에 B가 엠마예요. 근데 또 C도 엠마예요. 그럼 1번이 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중간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마저 체크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읽었어요. 여기서 지금 엠마하고 클라라가 해변 도로에 지금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장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B, C, D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이 아닌 것을 먼저 골라낼 수가 있죠. 자, 2번하고 3번은 C가 먼저죠. 4번은 D가 먼저고, 그렇죠? 얘는 B 혼자잖아요. 아웃.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읽을 필요도 없고 바로 CD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CD도 한 문장씩만 먼저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 해변도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나 지금 자전거 타고 싶어. 미치겠어.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 속에서 C번을 한번 봅시다. Clara used to be a talented swimmer. 클라라는 used 하면 어떤 과거의 습관적인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때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다. 수영 선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But she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n Olympic medalist in swimming because of shoulder injuries. 자, 계속 강의를 하니까 좀 목이 좀 간질간질하네요. 그러나 그녀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give up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의 꿈을, 어떤 꿈이죠? Becoming an Olympic medalist in swimming. 수영에서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꿈하고 되는 것하고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어부 전치사를 쓴 거죠. 동격이 어부죠. 전치사. Because of, 왜냐하면 shoulder injuries, 어깨 부상 때문에. 자, 그래서 갑자기 막
해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막 타려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좀 차분한 느낌의 내용이 나왔죠. 갑자기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 우리 막 지금 자전거 좀 타자, 빨리, 저 해변 도로 달려가고 싶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다.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면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C번보다는 D번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D번 볼까요? Emma and Clara jumped on their bikes. Jump on their bike. 그들 자전거 위에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전거 위에 올라타는 거죠. 엠마와 클라라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그들 자전거에 올라탔고, 그리고 started to paddle toward the White Cliff, where the beach road ended. started to paddle. 패달이 이제 우리 명사로 이제 페달 밟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데 동사로는 이제 페달을 밟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렇죠? toward the white cliff. 하얀 절벽을 향해. 그렇죠? 근데 또 관계 부사가 나왔죠. 요건 쉽게 말하면 이제 in which로 이제 대신 받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절벽, 그 하얀 절벽 안에서 더 비치, 로드, 해안도로가 ended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계부사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직독직계로 넘어가면 돼요. starting to paddle,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toward a white cliff, 하얀 절벽으로 나아갔다. toward도 전치사긴 하지만 동사처럼 보이는 거죠. 몸을 향해 나아가다, 그렇죠? 직독직계가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해석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책으로 내거나 또 어떤 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제 능력밖에 바뀐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면은 이제 아예 새로운 뜻으로 이제 만들어 버릴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좀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렇죠? 저는 해석 방법들은 자 어쨌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좀 더 빨라지고 영작이라든지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거리낌 없이 해석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외워지잖아요. Started to paddle toward the right cliff, whether the beach road ended.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speeding of and enjoying the wide blue sea. 자, 동사 ing 나오면서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시 동작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speeding up 속도를 내면서 속도를 내고 the wide blue sea 넓은 그 푸른 바다를 만끽하면서 즐기면서 엠마 쿠즌 hide the excitement.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40번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면 나 지금 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점프해갖고 자전거 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D가 답이 되는 거 먼저 와야 돼요. 3번하고 2번 아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D번을 이제 끝까지 읽으면 안 되고 D번의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watching Clara riding beside her. 자, 클라라가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beside her, 그녀 옆에서, 그녀 곁에서. by는 조금 이제 떨어진 걸 의미하고 beside는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다. 그녀 그 옆에서 클라라가 자전거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엠마 thought, 엠마는 생각했다. about Clara's past tragedy. 클라라의 그 지난 과거의 비극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Which she now seemed to have overcome. 자, 그 비극은 뭐냐면은 어떤 여기서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여기서 she도 클라라가 됩니다. 클라라가 지금은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자, 여기서 이제 seemed가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have pp가 왔다는 것은 극복한 건 그 더 이전이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과거로 표현했지만 어쨌든 극복한 건 더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 차이가 있어서 have pp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클라라가 지금은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극복했던 것처럼 그 비극을 극복한 거죠, 그렇죠? 자, 중간에 읽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는 좀 비극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B번을 골라야 될까요? C번을 골라야 될까요? 이제 B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When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Emma and Clara stopped their bikes. 엠마와 클라라는 그들의 자전거를 멈췄다. 자, 지금 저 D번의 그 마지막 문장은 비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이거는 지금 이제 엠마가 클라라를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좀 심각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C번을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클라라는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다 한때 포기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수영에서 어깨 부상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비극을 패스트 트래저디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번이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D 다음에 C가 와야 돼요. 일단 5번을 답으로 좀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읽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D번을 이제 우리가 중간을 못 읽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간을 이제 읽어보는 거죠. Emma couldn't hide her excitement and exclaimed, "Clara, the view is amazing." 자, 엠마는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속도를 내고 넓은 그 푸른 바다를 즐기면서 엠마는 그녀의 여기서 이제 이제 엠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녀의 즐거움을 숨길 수 없어가지고 and exclaimed 외쳤어요. 클라라, 야 클라라, the view is amazing. 야 경치 끝내준다. amazing 놀랍다. 끝내준다. 뭐 이런 말이죠. 죽인다. 뭐 이런 말이죠. 뭐 개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를 요즘에 많이 쓰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 이제 선생님들 저 제자들 지금 한 20대, 30대, 지금 10대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가 들어가면 조금 말이 좀 경박해 보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자,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lara's silence, however, seemed to say
that she was lost in her thoughts.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엠마는 너무 즐거워갖고 막 비명까지 질러가면서 막 죽인다 막 그랬는데 클라라의 침묵, however, 그러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죠? 클라라의 침묵이 seem to say 말하는 것 같았다, 말하는 것 같았다. 자, 여기는 동사 원형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시점하고 추측하는 그 시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이 일치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She was lost in her thought. 그녀는 잃어버렸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의 생각 속에서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녀가 생각에 잠겼다는 거죠. 생각을 잠기니까 뭐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야. 생각이 잠기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생각에 빠졌다. 생각에 잠겼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침묵이. 자, 클라라는 조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엠마는 막 즐거워 죽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명사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것도 클라라가 되겠죠. 요것도 클라라가 되고, 그렇죠? Emma understood the meaning of her silence. 자, silence가 침묵. 요것도 이제 클라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녀의 침묵의 의미를 understood, 이해했다. 이해했다는 게 뭡니까? 그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Watching Clara.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Watching Clara riding beside her. 자, 그녀 옆에서 클라라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 여기서는 허가 엠마가 되겠죠, 엠마, 그렇죠? 엠마 옆에서 자전거를 타는 클라라를 지켜보면서, 그렇죠? 지켜보면서 엠마 thought, 엠마는 생각했다. Clara's past tragedy, 클라라의 지난 그 비극에 대해서 생각했다. 근데 그 비극은 그 클라라가 극복해왔던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극복했던 것처럼 보였다. 자, 얘가 더 먼저 시제예요. 극복하는 거. 그리고 보이는 거.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글은 항상 현재로 쓰지 않고 우리가 일기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have overcome은 극복해왔던 것처럼 왔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까 해석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나 she responded to the hardship. 자, hardship이 역경이에요. 고난. 그 역경 고난을 응답했다. 역경 고난에 응답했다. 어떻게? In a constructive way. 건설적인 방법 속에서. 자, 전치사 in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사람은 with를 쓰게 된다고요. 건설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구격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건설적인 방법 안에서 그 역경에 응답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After years of hard training, 자, 수년간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she made an incredible recovery. 그녀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회복을 만들었다. 믿을 수 없는 회복을 했다. 만들었다. 그렇죠? 그 회복이 하나의 믿을 수 없는 회복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해가지고 해석을 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치사, 관사 이런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해줘라.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진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문법을 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아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글들은 말 그대로 지식인층들이 쓰는 거예요. 소설가라든지 글을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더 세련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문장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외워놓게 되면요, 보통 미국 사람들보다 문장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found a new fashion for bike riding. 그리고 찾았다. 하나의 새로운 열정. for bike riding. 자전거 타기라는 새로운 열정을 찾았다. 자, 전시다 포는 뭡니까? 어떤 목적 대상이 되죠, 그렇죠? 자전거 타기 위한 열정,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수영을 할 정도까지 회복됐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금 이제 뭐 10대, 20대 한창 막 체력이 혈기왕성하고 체력이 진짜 뭐든지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왕성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무리를 하게 돼서 부상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동물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한번 부상을 당하면 이게 회복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회복하기 힘든 거죠. 보통 사람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해지는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시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몸조심 그거 하는 게 가장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자기가 어떤 뭐 힘이 세거나 체력적인 걸 믿고 몸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진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동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은 거기서 회복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은 못하고 자전거 타기로 바꾼 거예요. 자전거는 이제 다리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어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바꾼 거죠, 그렇죠? 자, 엠마는 봤다. How the painful fast made her mature and how it made her stronger in the end. 어떻게 the painful past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past는 이제 과거로 쓰였어요, 명사로. 고통스러운 과거가 made 사역동사 나왔죠. 그녀를 여기서 클라라가 되겠죠. 퍼는 그죠? 클라라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how 어떻게 그것이 the painful past 이게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클라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자, 여기는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기는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In the end, 결국에. 근데 D도 클라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도 클라라. 지금 이제 B를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B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읽고요. 일단 D도 클라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클라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거 B에서 나오겠죠. 엠마가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답이 1번하고 A하고 D하고 O는 아니라고 이제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고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클라라가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 아니죠. 부상 때문에 꿈을 접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기해야만 했다. 그렇죠?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근거를 찾을 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내용 파악도 더 잘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출을 맞췄다, 저기 일출 직후에 맞췄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게 연결시켜서 이제 찾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근거를 어서 끌어와서 얘가 답이 되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이제 갖게 돼요. 스스로가. 그게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더 좋다. 그리고 이 뭐든지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고 지저분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좀 내용 파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그 학생들의 특징이 깨끗해요. 아무런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떤 이제 실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엠마와 클라라는 자전거를 타고 하얀 절벽 쪽으로 갔다. 자, 이것도 좀 더 읽어봐야 되고요. 엠마는 클라라의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다. 자, 여기서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엠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답을 다시 확정 지을 때 또 읽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줄을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렇죠? 바로 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3번이 명확한 답이 되는데 2번하고 4번은 B번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B번 볼게요. 이거 더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1 hour later, 1시간 후에 클라라, riding ahead of Emma, 엠마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클라라가 turned back, 뒤돌아보면서 and shouted, 이번에는 클라라가 외쳤어요. Look at the white cliff, 저 하얀 절벽을 봐.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뒤에서는 클라라가 침묵에 빠졌잖아요. 엠머는 막 좋아 죽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클라라의 이제 과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엠마를 통해서 엠마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엠마도 어떻게 보면 침묵에 빠진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클라라는 이미 또 1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났으니까 침묵이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엠마의 침묵이. 아니면은 이게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계속 달리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엠마의 모습.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클라라가 엠마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외친 거예요. 야, 저 하얀 절벽 좀 봐! 그러니까 이제 엠마가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B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얀 절벽을 보는 거니까 이제 하얀 절벽까지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when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Emma and Clara stopped their bike. 자전거를 멈췄다, 그렇죠?
Emma approached Clara. 엠마는 클라라에게 접근했다. 가까이 가면서 말하기를 Bicycle riding is unlike swimming. 자전거 타기가 수영하고 다르다. isn't it?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엠마가 클라라에게 물어봤어요. 자전거 타기는 수영하고 조금 다르지? 그렇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부가 의문문.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문이면 여기는 부정문. 여기가 만약에 isn't면 여기는 그냥 is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전거 타기가 수영하고 같지 않지? 수영하고 좀 다르지? 그렇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Clara answered with a smile. 웃음을 띄우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Quite similar. 아주 비슷해. Actually 진짜 이런 얘기죠. Just like swimming. 딱 수영 같아. Riding makes me. 자전거 타기는 나로 하여금 feel 느끼게 했다. Truly alive.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alive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제 feel. 이게 이제 이형식 문장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그랬죠. 그렇죠? 부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she added. 그녀는 더했다. 또 첨가해서 말했다. 그런 얘기죠. 자, 꽤 비슷하고 클라라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quite similar. 그런 얘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엠마와 클라라가 자전거를 타고 하얀 절벽쪽으로 갔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취하리. 그녀는 또 더해서 말했다. 그런 얘기죠. It shows me what it means to live while facing life's tough challenges. 자, 그것은 보여준다. 자, 그것은 라이딩이 되겠죠. 라이딩이죠. 라이딩은 자전거 타기는 보여준다. 나에게 뭘 보여줘요? What it means.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서 it은 투부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뭔지, 살아가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나에게 보여준다. 자, 이것도 클라라가 되겠죠. 그렇죠? 클라라.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렇죠? 더 읽어볼 필요가 없이. 자, while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페이스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직면하다, 대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로 맞서다 그런 얘기니까 life's tough challenge. 인생의 터프가 이제 거칠고 그런 의미를 우리 보통 터프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친 게 사실 러프고 터프는 질긴 걸 의미하거든요, 질긴. 근데 이제 보통 터프 하면 이제 거친 그런 걸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자, 터프 챌린지, 질기고 거친 뭐 이런 이제 도전들,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도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질긴 도전, 거친 도전, 뭐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 뭐 하드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그 어려운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나에게 보여준다. 그렇죠. 이 운동도 힘들지만 자전거 타기 이것도 힘들죠. 인생에 있어서
안 힘든 건 없어요.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운동하고 나서 또는 뭐 일하고 나면 피로감을 느껴서 집에 가서 푹 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원기를 또 회복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육체의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는 어떤 거예요? 공중으로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곤하죠.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그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즉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에너지를 쏟고 또 무리한 동작도 막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막 수영하고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니까 내 몸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그게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자전거 타는 것도 어쨌든 내 다리를 움직여서 힘들게 가잖아요. 그렇죠? 타는 동안에는 재밌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평지를 갈 때도 그렇지만 산악 자전거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걸 극복하면은 정상에 올라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뭔지 인생이란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Emma nodded.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In agreement. 동의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동의 속에서. 그리고 제안을 했다. Your first beach bike. Your first beach bike ride. 너의 해변 자전거 타기는 처음에 그 해변 자전거 타기는 was a race. 엄청난 성공이다. 엄청 잘 됐다. How about coming back next summer? 다음 일요일 날, 아니 다음 여름에 coming back 다시 오는 거 어때? Clara replied with delight. 클라라가 대답했다. 기쁨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그래서 이제 you는 엠마가 되겠죠, 그렇죠? 너와 함께라면 absolutely, 절대적으로, 확실히, 분명히 그런 얘기죠. 아까도 이제 요 definitely 요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단호한 그런 이제 확실히 신념에 찬 그런 이제 말들이라고 보면 돼요. of course보다는 of course는 단순하게 동의하는 건데 definitely, absolutely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신에 찬 신념에 그런 이제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끝났죠, 그렇죠? 자, 저 하얀 절벽을 봐 하고 나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엠마 클라라는 자전거를 타고 하얀 절벽 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하얀 절벽 쪽으로 향해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안도로가 끝나는 곳이죠, 여기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절벽 쪽으로 갔다 이 말이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가면서 근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제 푸는 그 스킬들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 두라는 얘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 둬야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그 지문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찾을 때요, 연결을 자꾸 시키는 게 좋아요. 연결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은 국어도 만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꼼꼼하게 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빈틈없는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만 준비 완벽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공부 자세들이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해석도 꼼꼼하게 하잖아요. 전치사 다 의도적으로 의팍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빈칸 넣기 문제라든지 작문할 때 허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꼼꼼하게 하되 완벽하게 하면서 꼼꼼하게.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완벽한 거냐? 어디까지 하는 게 꼼꼼한 거냐? 지금 저처럼 하는 게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전치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다고 그랬죠. 얘는 왜 포고 얘는 왜 오브냐? 여기는 왜 인이냐? 저기는 왜 위드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의미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3번, 44번, 45번 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번 수능에서 패턴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문제 푸는 방법들을 설명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더 시간이 부족하고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시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제가 답을 고르는 방식대로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만점 받을 수가 있어요.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80점만 받겠다, 70점만 받겠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 수준 그 이하로밖에 못합니다. 만점을 받겠다. 사람이 만든 문제 만점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당당하게 공부를 임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 내가 왜 못 풀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95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99점 나오고 98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목표가 70점이다. 그럼 65점 나오고 60점 나오고 62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높게 잡되 목표만 높게 잡으면 안 되고 공부도 그에 걸맞게 꼼꼼하게 치고 들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읽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 갔다가 저 뒤에 D부터 읽고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 되겠죠. Emma and Clara stood side by side on the beach road, with their eyes fixed on the boundless ocean. The breathtaking scene that surrounded them was beyond description. Just after sunrise, they finished their preparation for the bicycle ride along the beach road. The sun was set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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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
Emma turned to Clara with a question. Do you think this will be your favorite wine ever? Clara's face lit up with a bright smile as she nodded. Definitely. I can't wait to ride while watching those beautiful waves. Emma and Clara jumped on their bikes and started to pedal toward the white oak cliff, whether the beach looked endless. Speeding up and enjoying the wide blue sea, Emma couldn't hide her excitement and exclaimed, Clara, the view is amazing. Clara's silence, however, seemed to say that she was lost in her thoughts. Emma understood the meaning of her silence. Watching Clara riding beside her, Emma thought about Clara's past tragedy, which she now seemed to have overcome. Clara used to be a talented swimmer, but she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n Olympic medalist in swimming because of shoulder injuries. Yet she responded to the hardship in a constructive way. After years of hard training, she made an incredible recovery and found a new passion for bike riding. Emma saw how the painful past made her mature and how it made her stronger in the end. 1 hour later, Clara, riding ahead of Emma, turned back and shouted, Look at the white cliff! When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Emma and Clara stopped their bikes. Emma approached Clara, saying, Bicycle riding is unlike swimming, isn't it? Clara answered with a smile. Quite similar, actually. Just like swimming, riding makes me feel truly alive. She nodded. She added, It shows me what it means to live while facing life's tough challenges. Emma nodded in agreement and suggested, Your first beach bike ride was a great success. How about coming back next summer? Clara replied with delight. Will you? Absolutel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기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숙지해서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만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영어, 수학 두 가지 과목은 항상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풀어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풀었던 방식들, 문제 접근하는 방식 있잖아요. 물어보는 게 뭔지, 그럼 뭘 구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능 강의는 마치고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전의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무리 쉽고 간단한 문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수능 강의 마치고요.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기존에 이제 했던 우리 학원 복합 그 강의, 또 작문하는 거, 그리고 영어 읽기 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좀 틈틈이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어를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전공자로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체계를 좀 잡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요 3개 국어를 마스터할 생각이었는데 중국은 조금 이제 공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영어하고 일본어를 이제 마스터하게 됐는데요. 학원 하면서 이제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가르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위치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작년부터 제가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 어떤 지식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떤 시간과 공간의 그 장애를 벗어나서 언제서든지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다 보게 되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자기 거를 만들어 두시고 뭐든지 다 각자의 방식, 각자의 노하우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자기 거를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수능 잘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